네, 열심히 또 이어가도록 하겠고요. 일부 상담에 좀 즐거우셨다면 또 채널 고정하시고 2부도 함께 즐겁고 또 부동산의 이해를 많이 넓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. 심각하고 중요한 부동산 이야기지만 또 그 고민 이야기 대표님과 나누다 보면 기분 좋은 또 해결책이 나오는 것 같아요. 방송 보시면서 대표님의 상담 필요하시면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문의 주세요. 친절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. 일부에도 직장인들이 내 집 마련하기 위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대표님께서 그 꼭꼭박사의 명강의 2부 시간 또 이어주신다고 하거든요. 자, 과연 직장인들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지 그 두 번째 시간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? 네, 저도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10여 년 넘게 했었습니다. 일 속에 빠져서 부동산이라는 부자, 투자의 세계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시간이 지금 생각하면 가장 후회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. 일에 있어서 성취감이 있었고 행복했었습니다. 그러나 일요일 날 월차라 하면 쓸 때 좀 덜 놀러 가고 이런 거 좀 관심을 가졌었으면 아마 내가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아무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. 후회를 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 이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.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저의 행복을 전할 수 있고 또 저처럼 행복해 줄 수 있도록 코칭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. 이제 직장인분들 월급 모아가지고 내 집 마련하기 힘듭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직장 다니시는 후배님들에게 도움되는 그러한 강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제목은 직장인이요, 위대한 직장인. 이렇게 해서라도 내 집 마련하라. 내 집 마련 해야 합니다.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 뭐해? 내가 평생 윤택하게 삶의 질을 높여서 살지. 이렇게 말했던 한번 여러분의 선배 아니면 삼촌 한번 가서 물어보십시오. 평생 윤택한 삶을 가지고 내 집 마련 못하면요. 이게 55세에서 60세 이제 은퇴할 때 되면은요. 참 그럽니다. 이런 식으로 됩니다. 여러분 젊었을 때 고민해야 될 걸 나중에 사면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서워서 못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 직장인분들 내 집 마련 하기 위한 고민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.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. 고민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고민의 결실이 오게 돼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고민에 눈높이만 고집하지 말고 본인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려면은요 본인의 눈높이가 너무 높은 분들이 있어요. 본인의 눈높이만 고집하지 말고 오를 지역이면 투자하라. 이게 무슨 내 집 마련과 관련 있어요? 내가 좀 오를 지역 사놓고 직장이 다르면 거기서 임대 살면 되잖아요. 그러나 처음 살 때 그건 내 집입니다. 내 집 마련을 해야 됩니다. 오를 지역이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 그게 서울이 아니면 어떻고 다른 지역이 어때요? 그렇지만 좀 더 안전한 부분으로 미래가 있는 부분으로 하는 게 더 좋겠죠. 그래서 오를 지역을 선택해서 투자하면 됩니다. 여러분이 혼자 공부해서 알아낼 수 있겠죠. 그러나 혼자 하지 말고요. 주변에 능력 있는 그런 분들 통해서 한번 오를 지역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, 이렇게 하세요. 투자와 주거를 분리하세요. 꼭 보면 내 집 없는 사람들, 나중에 나이 먹고 후회하거나 나중에 나이 먹고 힘든 사람들 보면은요, 꼭 우리는 내 집을 사면 꼭 내가 거기서 주거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살고 있어, 대부분. 내 집을 남에게도 살게 하고 나는 나무 집에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무슨 놈의 욕심이 꼭 내 산 집 내가 살아야 돼. 그리고 마음속에 뭔 생각이냐면 내 집 못질 한번 제대로 하고 싶다야. 못질 좀 내 집이면요 더 못해요. 그래서 못질 하려고 내 집 산다는 거 아닌다라는 거 그거 아시고 내 집은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에게 내주고 나는 다른 집 살 수가 있다. 다만 재산이 성장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 살 수 있는 집을 살 수 있다. 나는 내 집을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고 주거는 투자 지역은 좀 좋게 하더라도 주거는 좀 젊었을 때는 조금 몸테크를 해서 험하게 살 수도 있다. 내 집값이 오르면 내 미래는 같이 밝아지고 내 노후 설계도 잘 될 거라고 믿으시고요. 투자와 주거를
불리한 생각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 이렇게 합시다. 신용과 대출을 활용하라. 만약에 본인의 직장 경력이 짧아서 신용과 대출이 안 나온다면 부모님의 신용이라도 빌려라. 부모님의 신용이라도 땡겨 쓰시라는 거예요. 부모님 집 하나 있으면 대부분 부모님들 집 있고 잘 살면은요, 대출을 하면은요, 무슨 벼락 맞는 줄 알아. 그런데 아버님은 살살 얘기해서 내가 돈 잘 벌고 있으니까 아버님 신용 좋으니까 저한테 빌려주세요. 내 집 살 테니까. 그리고 제가 내 월급 받아서 다 드리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대출이자 3% 내면은요, 0.5% 더 줘가지고 설득을 해서라도 하십시오. 만약에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대출도, 집에 담보대출도 없어. 아버님, 신용대출이 좀 비싸다면 담보대출 좀 빼주세요. 제가 집 사가지고 갚아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힘들어요. 그러나 1억만 오르고 나면 부모님도 좋아하고 본인도 자신감이 생깁니다. 신용 이거 썩혔다 뭐 할 거예요? 이거 써먹으라고 있는 거지. 신용은 좋은데 한 번 평생 써먹지도 않고 간 사람들이 있죠. 신용 이거 쓸모가 무용지물이는,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신용을 잘 유지하는 건 그만큼 대출도 활용하라는 거잖아요. 신용은요, 젊었을 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. 나중에 나이 먹어서 사용하려고 하면요, 무서워서 사용 못 합니다. 네 번째 이렇게 합시다. 혼자 공부해서 득도하려 하지 말고 멘토의 도움을 받아라. 특히 젊으신 분들은 머리가 좋아요. 무언가 기세등등해요. 항상 부동산 무슨 투자 공부를 혼자 해가지고 파가지고 득도하려고 그래. 득도 위에 또 투자한다고 그래. 부동산이 굉장히 넓고 타이밍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. 부동산 하나 이거 공부하는 거요, 저희들 이렇게 막 지금 현재 설명해 주지만 뭐 보통 보면은 진짜 이거 뭐 태평양 바다를 외우는 것만큼 힘들어요. 태평양 바다에 큰 배 지나가면 고기들이 어떻게 움직일까지 알아야 되잖아요. 저희들요, 정부에서 하나만 발표하더라도 1년 후에, 2년 후에, 3년 후에 어떻게 될 건지 고민하거든요. 이런 말 하면 안티들은 또 막 이런 얘기하거든. 있잖아요. 정말 부정적이고 정말 이렇게 뭐 어떤 하락주의, 폭락주의 이런 거 생각하죠. 득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. 그냥 좀 훌륭한 선배 있으면 그 사람 멘토 삼아서 도움을 청해 보세요. 처음엔 안 가르쳐 주지만 다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은 비법이 있답니다. 이 비법 들으시고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. 부자 그냥 되지 않습니다. 얼떨결에 부자 돼서 운 때문에 부자 된 사람이요, 운 때문에 폭락하고 얼떨결에 폭망합니다. 그래서 좀 더 공부해서 실력을 좀 젊었을 때부터 단단히 쌓으시기 바라요. 직장 다니시면서 20년, 30년 직장 다니거든요. 사이드 잡으로 그냥 한다 생각을 하고, 아니면 취미생활을 한다 생각하고 부동산 투자에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.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제발 혼공하지 마세요. 그 이상하게 혼자 득도한답시고 이상한 사람 됩니다. 또 직장인이요, 이렇게 하십시오. 제발 100등에게 묻지 마시고 1등의 지혜를 좀 얻으십시오. 꼭 보면은요, 부동산 초보자들 보면은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면 한 반에 100명이 있을게. 100명. 한 반에 99명이 있는데 자기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. 100등이야. 근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도 한 번도 안 해봤어. 부모님도 100등. 삼촌도 물어봤더니 다 100등. 내가 좀 공부 잘하려고 했더니 먼저 물어봤더니 100등짜리에서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 게 뭐죠? 100등짜리에서 100등밖에 안 나와요. 그냥 모르면 신문 쪼가리 읽어보고 야 하락한대더라. 뭐 아니면 불안하대더라. 뭐 규제가 세금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. 오히려요, 1등 옆에 2등 나고요, 부자 옆에 부자 납니다. 제발 100등에게 묻지 마세요. 그게 부모와 형제일지라도 모르면 묻지 마세요. 그 사람들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부동산 투자에서는요, 부모 자식도 다 남이에요. 실력 있느냐 없느냐 차이거든요. 그래서 1등짜리 실력 쌓은 사람에게 밥이라도 한 끼 사주시면서 좋은 지혜를 얻도록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부자들은 무언가 노하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직장 다니면서 다닌 분들 시간도 없고 직장 다니기 빠듯하고 없죠. 그렇지만
월차 한 번씩 내가지고 3개월에 한 번에 내가지고 좀 1등 하시는 분들한테 멘토 한번 찾아다니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. 여행 다니는 건 그때 기억이지만 부동산 공부하는 것은 내 노후 대책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좀 나름대로 지혜를 배우는 그런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라도 내 집 마련 합시다. 6번째, 젊었을 때 고생하고 나이 들어 고생하지 마라. 젊었을 때는요, 비록 내가 하나 만약에 서울에 하나 샀어. 사자마자 5천 떨어졌어. 다 떨어지면은요, 그냥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. 그런데 나는 가만히 전세 살고 있는데 남들 다 올랐어. 이때는 엄청 우울합니다. 우울증이 수시로 와요. 그런데 더 우울한 거, 세상을 그냥 직장 다니고 뭐 하느라고 20년, 30년 동안 맞벌이 하고 뭐 하자고 멍하게 있다가 25년, 30년 지나가 은퇴할 때 봤더니 나는 열심히 모아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는 갖고 있는 게 5억. 그런데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쓸어 다녔는데 부동산 좀 멋져져 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던 그 사람이 20억. 배가 아프고 우울하고 멍합니다. 근데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. 그래서 젊었을 때는 내 집도 좀 사서 뭐 아이들도 없을 때는요, 좀 원룸 살면 어때요? 투룸 살면 어때요? 내 집 아파트만 제대로 갖고 있으면 갭 투자하는 놈이 올라가면 괜찮거든요. 그래서 젊었을 때는 고생도 하고 고민하십시오. 그리고 나이 들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. 이 나이 들어서 뭐 이제 하겠다고 고민하면요, 이 안경 끼워도 보이지도 않아요. 노안 오면은 보이지도 않고 들어도 금방 문 닫고 나가면 잊어버리거든요. 보면은요, 나이 드는 사람들이 꼭 보면 더 적으로 다녀. 맨날 뭐 공부한답 시 적으로 다녀. 적어가지고 딱 나서 호주머니 넣으면 적은 게 어디 있는지를 몰라. 그냥 젊었을 때 하는 사람들이 유리하다. 나이 들어서 하시는 분들은요, 이제 복습하면 돼. 젊었을 때 쭉 달아왔는데 누군가 뭔가 좋은 지역 소개하고 좋은 말 하면은 잘했는지 내가 공부한 거 지금까지 하면서 복습하면서 되는데 그때 가서 고민하려고 하면 안 된다.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. 젊었을 때 고생하고 나이 들어 복습하자. 뭐뭐 하지 말라는 거 저는 되게 싫었는데 그때 가서 복습하셔가지고 답을 찾아가자.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직장인분들 지금 얼마라도 모았으면은요, 아파트 10억짜리 20억짜리 그 살려고 하지 말고 오를 지역에 단돈 1억이라도 갭 투자하고, 그래서 가격 오르는 거 1,000만 원, 2,000만 원 오르는 거 무시하지 마십시오. 여러분 연봉 5천, 7천 모아가지고 2천만 원 모으기 굉장히 힘들어요. 그러나 여러분들이 투자 잘하면요, 1년에 2, 3천 벌기 어렵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정말 젊었을 때부터 좀 더 내가 능력 있고 직장 다녀서 월급 제대로 받을 때 그때라도 한번 시작을 하셔가지고 절대 무너지지 않으니까 많이 안 오르더라도 그때가 오를 때가 오니까 부동산 투자에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.